명언스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건보다 추억을 더 많이 간직하게 됩니다. 집안 곳곳, 작은 물건 하나에도 지난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방 안에 쌓인 박스 하나를 열면 젊은 날의 사진과 아이들의 흔적이 나오고, 옷장 문을 열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가득합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아 둔 것들이 지금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정리는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에 꼭 비워야 할 물건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고 가볍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0세를 넘긴 한 어르신의 집에는 추억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방은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벽 한쪽에는 30년 전 받은 달력이 아직 걸려 있고, 구석진 책상 위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상자 속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시절에 썼던 연필과 공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연필 자국은 아직도 엄마 사랑해요라는 서툰 글씨를 품고 있습니다. 옷장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코트가 비닐 커버에 덮인 채 걸려 있습니다. 언젠가 특별한 날에 입어야지 하고 남겨둔 것이지만 특별한 날은 오지 않았고, 옷은 해가 바뀔수록 색이 바래가고 있습니다. 책장에는 노후한 앨범들이 가득합니다. 군대 시절의 단체 사진, 첫 직장 시절 함께 찍은 회식 사진,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색종이로 접어온 작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앨범을 열면 오래된 풀의 자국과 함께 종이 냄새가 퍼져나오고, 그 순간만큼은 과거로 돌아간 듯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의 공기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낡은 서류 더미는 방을 답답하게 만들고, 쌓아둔 물건들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르신은 그 물건들을 보며 이건 다 내 인생의 기록이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이 오히려 하루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추억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추억을 붙잡는 물건이 많아질수록 현재의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 차지하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어느 휴일, 오랜만에 부모님 집을 찾은 아들은 따뜻한 밥상을 기대하며 들어섰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좁은 복도에는 신발이 겹겹이 놓여 있고, 벽 쪽에는 여행용 캐리어와 오래된 우산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엄마, 이 신발들 다 뭐예요? 몇 년째 안 신은 것 같은데요? 그거 아버지가 젊었을 때 신던 구두야. 버리면 아버지가 서운해하지. 아들은 신발을 옮기려다 말고 한숨을 내쉰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다과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러나 대화는 음식이 아닌 방 안 가득한 물건들로 흘러간다. 엄마, 이 박스들 지난번에도 있었잖아요. 정리한다고 했는데 왜 그대로예요? 이건 내가 중학교 때 만든 모형이잖아. 내가 밤새워 붙였던 거야. 그런 걸 어떻게 버리니? 아들에게는 단순히 낡은 박스지만 어머니에게는 자식의 성장과 추억이 담긴 보물입니다. 그래서 버리자는 말은 곧 그때의 기억을 지우자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지요. 아들이 냉장고를 열자 깊숙한 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통과 굳어버린 잼이 줄지어 나온다. 엄마, 이거 다 상했어요. 드시면 탈나요. 이제 버리죠. 아니야. 아직 먹을 수 있어. 내가 만든 건데.
이렇게 버리면 아깝잖아. 아들은 말없이 반찬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는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답답함이 묻어난다. 부모에게 그 물건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애써온 세월의 흔적이고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답답하게 쌓인 짐, 무거운 공기 속에서 부모가 점점 지쳐가는 것을 보며 이제는 좀 가볍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분명 반가운 만남이어야 했지만 대화는 물건 때문에 꼬여만 갑니다. 서로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는 추억을 지키고 싶고 자식은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지켜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결국 주말의 집안은 웃음 대신 긴 한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겨울용 부츠, 여름 슬리퍼, 오래되어 색이 바랜 운동화, 이미 작아져 손주가 신을 수 없는 신발까지. 현관 앞에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정리를 다짐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옷장이나 냉장고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이 두 곳은 가장 어렵습니다. 옷은 돈과 추억이 걸려 있어 손에 잡히지 않고 냉장고는 정리해도 금세 다시 채워져 성취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관부터 시작하십시오. 현관은 집의 첫인상입니다. 누군가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자 나 자신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관이 어지럽고 답답하면 하루의 기분까지 무겁게 시작되곤 합니다. 현관을 열었을 때 10년 넘게 신지 않은 구두가 여전히 구석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밑창은 굳어 금이 같지만 언젠가 신겠지라는 마음으로 두었던 신발들입니다. 또 여행지에서 충동적으로 산 슬리퍼나 한두 번만 쓰고 방치된 우산이 현관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얽힌 물건들을 하나씩 치워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발장 위에 덮인 먼지를 닦아내고 오래된 신발을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것만 가지런히 두면 현관은 금세 넓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통이 트이는 듯한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는 곧바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손주가 와, 할머니 집 현관이 훨씬 밝아졌어요. 하고 웃으며 들어오고 함께 사는 가족도 현관이 넓어졌다는 사실에 눈치를 챕니다. 그 한마디의 칭찬, 그 작은 놀라움이 바로 정리의 가장 큰 보람이 됩니다. 정리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의 얼굴, 현관을 조금만 가볍게 해도 우리는 삶 전체가 한층 밝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려면 결국은 마음이 걸리는 물건을 놓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선물 받은 물건들입니다. 선물은 언제나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전달된 뒤입니다. 30년 전 직장에서 받은 기념품 시계. 지금은 작동하지 않아 먼지만 쌓여 있지만 그때 동료들이 함께 사줬던 거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첫 월급으로 사준 가방. 몇 번 매지도 못한 채 낡아버렸는데 버리면 아이 마음을 버리는 것 같다며 차마 손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남은 기억으로 충분합니다. 물건은 떠나보내도 그때의 따뜻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비싼데 안 쓰는 물건들입니다. 옷장 문을 열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잘 맞지 않아도 언젠가 체중이 줄면 입을 수 있겠지 하고 남겨둔 정장, 돌잔치나 결혼식에서만 입으려 했던 한복이 비닐에 쌓인 채 수십 년째 걸려 있기도 합니다. 오래된 속옷 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이 비쌌다는 이유 하나로 버리지 못하고
결국 시간이 흘러 고무줄이 늘어나고 색이 바랬는데도 옷장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옷들은 앞으로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남겨둘수록 옷장은 무거워지고 오늘 입어야 할 옷을 찾는 순간조차 불편해집니다. 셋째, 옛날 전자제품들입니다. 거실 장식장이나 서랍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CD 플레이어나 카세트, 오래된 휴대전화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전원이 켜지지도 않고 어떤 것은 충전기도 없어 사용할 수도 없지요. 그 안에 추억이 있다는 이유로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 물건을 다시 꺼내어 듣거나 보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기록은 사진첩과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사진 속에 충분히 남겨도 됩니다. 낡은 전자제품은 이제 떠나보내고 집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주방에 쌓인 용기들입니다. 주방 서랍을 열면 크고 작은 반찬통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집이 많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따라온 통, 김치 담으려고 모아둔 통, 손주 운동회에 가져가려고 남겨둔 통들. 그런데 막상 손주는 이제 도시락을 싸가는 나이가 아니고 운동회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젠가 쓰겠지 하며 통을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자주 쓰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서랍 속에서 자리를 차지한 채 열 때마다 쏟아져 나와 불편만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듯 우리의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주방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 얽힌 미련과 아쉬움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집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버리지 못했던 물건 하나하나가 떠나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밝고 여유로워집니다. 정리를 한 번에 끝내려 하면 누구나 지칩니다. 이번 주말에 다 해야지 하고 마음먹지만 막상 시작하면 힘이 금세 빠지고 결국 중도에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크게가 아니라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대 위 파우치 하나, 내일은 욕실 서랍 한 칸.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면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실 서랍 속에 굴러다니던 오래된 치약과 반쯤 남은 샴푸 용기를 비워냈을 때 서랍 안이 훨씬 넓어지고 깔끔해집니다. 그 순간 아, 내가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밤새워 집안을 뒤집는 체력은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못하는 걸 인정하고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천천히 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리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여 결국 집안은 점점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점점 가벼워집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켜켜이 쌓인 욕심과 미련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영수증을 버리면서는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입지 않는 옷을 놓아주면서는 내가 예전처럼 젊지 않다는 사실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물건뿐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도 버릴 수 있구나. 나를 지치게 하는 인간관계도 정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리는 결국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 됩니다. 집이 정리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편안해지면 가족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쓸모없는 물건이 사라진 방에서 웃음이 더 쉽게 피어나듯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은 마음에서는 평안이 자라납니다. 정리는 물건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쌓일수록
내 삶도 집안도 한층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세월을 물건 속에 담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순간을 함께한 기억과 마음입니다. 물건은 언젠가 닳고 사라지지만 그 기억은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까지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흔적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공간을 열어두십시오. 비워야 할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후회와 미련도 함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은 생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정리는 바로 오늘,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그리고 남은 날들이 더 환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